전면 디자인은 구형 제네시스 G80이 떠오르는 주간 주행 등의 디자인과 함께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간에 애니메이션이 부드럽지는 않지만 동급 차량 중 유일하게 웰컨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데 독일 브랜드와는 이러한 부분에서 만족이 되는 소소한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 아래에는 방향 지시등 LED가 있으며 그릴은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놔 이질감이 없고 금속 느낌의 무광으로 되어 있어 아주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범퍼 하단부 디자인은 크롬을 경계로 투톤으로 색을 나눠 좀 더 역동적으로 느껴지며 옆면 디자인은 중대형 SUV의 느낌도 나면서 SUV 쿠페의 라인들이 돋보였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중형 SUV에 어울리는 깔끔하면서도 입체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후미등 디자인은 포르쉐, 카이엔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단차가 있으면서 헤드라이트와 달리 웰컨 애니메이션이 작동하지 않아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미등 사이에는 링컨의 배지가 있으며 범퍼 하단부에는 듀얼 머플러가 있는데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휠은 앞 265, 40, 21인치, 뒤 265, 40, 21인치의 페인티드 알루미늄 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적절한 크기의 휠로 구성되었다면 더 만족도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노틸러스의 실내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동급의 차량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재질이 돋보이고 2단으로 되어 있는 대시보드는 실내를 더 넓어 보이게 만들면서 시각적으로도 답답함을 많이 해소해 주었습니다. 노틸러스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LCD 계기판, 13.2인치 디스플레이, 다기능 핸들, 전자식 버튼 기어, 금속 발광 도어 스커프, 에소프레소 애쉬 우드 트림, 리저브 가죽의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에 탑승을 하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에 웰컨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12.3인치 LCD 계기판은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지만 기능을 작동할 때 발생하는 애니메이션은 부드러웠지만 프레임이 너무 많아 급할 때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여기에 조금만 더 빠르게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면 만족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3.2인치 디스플레이는 돌출형으로 되어 있으며 싱크4 UX가 설치되어 있고 계기판에서 나침반을 선택한 뒤 핸들에 있는 지도 버튼을 누르면 국내 한정으로 안드로이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싱크4의 UX는 큰 크기로 되어 있고 빠른 반응과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은 터치를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구형 버전으로 구성되어 다소 아쉽지만 구글 아이디만 있다면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어 유튜브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드로이드로 사용할 때는 전자식 버튼 기어는 예전부터 링컨에서 사용했던 방식으로 직관적이긴 하지만 사용하는데 적응이 필요하며 버튼을 누르고 미션이 병속될 때까지 아주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 조금 답답하였습니다. 다기능 핸들은 디자인은 투박하지만 고급스러운 재질의 가죽 덕분에 잡는 느낌이 좋고 버튼의 조작감도 확실히 피드백을 해줘 사용하는 데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실내 재질은 에소프레소 애쉬 우드가 있지만 대부분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곳 어디든 가죽으로 되어 있어 시각적인 만족도가 좋고 가죽이 만져지는 느낌도 부드러우면서 말랑말랑하여 경쟁 브랜드보다 아주 좋은 촉감을 느낄 수 있으며 헤드라이너도 차량 실내색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일체감을 느낄 수 있어 동급 차량 중에서 제일 고급스러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7가지의 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컵홀더도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에 맞게 변합니다. 야간의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은 다소 심플하게 되어 있어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렬 시트는 리저브 가죽이 사용된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허벅지 받침대, 여추 받침대, 경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어깨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정동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동급 중 제일 만족스러운 시트 조절이 가능하였습니다. 특히 일렬 시트의 착자감은 장시간 주행을 할 때 느껴지는 피로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동급 중 제일 좋은 착자감을 느낄 수 있고 2열 시트도 리저브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트 리클라이닝을 지원하는데 동급 중 가장 넓은 시트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탑승자의 취향에 맞는 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열의 공간은 카시트를 설치하고도 성인 1명과 어린아이 1명이 앉을 공간이 나오고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탑승해도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은 아주 여유로웠습니다. 노틸러스 202A의 편의 사양은 오토 하이빔, 주행보조 기능, 오토홀드,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운전석 마사지 시트, 2열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라벨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는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위 환경에 따라 각각의 LED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사양등만 자동으로 조절하는 오토 하이빔만 작동합니다. 라이트의 밝기는 경쟁 차량보다 소폭 부족하였지만 야간 운전을 하는데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크루즈 및 차선 유지까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고 차간 거리 유지는 부드럽게 조절을 하지만 차선 중앙 유지는 완벽하게 하지 못해 차선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핸들을 잡고 있는데도 계속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를 해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트렁크는 중동으로 작동하고 용량은 1053리터로 대형 SUV보다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대각선으로 여유롭게 수납이 가능하고 시트 폴딩을 할 경우 1948리터의 용량을 보여주는데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웠을 때 머리 공간이 살짝 부족하지만 성인 2명이 누워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고 평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해상도가 다소 낮고 메인 카메라는 후방밖에 보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빛이 거의 없는 공간에서도 차량 주위를 보여줘 주변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거의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하였지만 옆의 위젯은 삭제가 불가능하여 약간 아쉬웠습니다. 오디오는 라벨 울티마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는데 19개의 스피커와 1190W의 출력을 가지고 있어 경쟁 브랜드보다 월등히 좋은 스펙을 자랑합니다. 음장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저음, 중음, 고음을 추가로 조절이 가능한데 그럼 노틸러스의 스피커 음질을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노틸러스의 파워트레인은 V6 2.7리터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 333마력 54.7토크 복합 연비는 리터당 8.8km, 연료통은 70리터, 권장 오탄가는 91이며 시승차에는 일반료가 주요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앞 넷퍼슨 스트럿, 뒤 인테그랄 링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동은 상시 사륜, 타이어는 컨티넨탈, 크로스 컨택트 LX 스포츠가 장착되어 있는데 컴포트 모드에서는 거의 전륜으로만 주행이 가능하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전륜과 후륜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제 노틸러스의 파워트레인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미션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 및 주행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노틸러스의 0에서 100km 기록은 7.13초, 80에서 120km 기록은 5.37초, 0에서 160km 기록은 20.16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일 느린 기록이 7.22초로 엔진 성능 유지력은 아주 좋은 편에 속하고 직분사 터보 엔진의 필수인 고급류를 주유했다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션은 셀렉트 시프트 8단 오토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 부드럽게 변속을 하고 조속에서도 빠른 반응을 보여주었지만 정속 주행 중 가속을 할 때는 다소 버벅이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더 많은 RPM을 사용하면서 빠른 변속을 보여주고
특히 조속에서 급가속을 할 때는 딜레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여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노틸러스의 제동력은 어떨까요? 브레이크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제동력은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41.22m, 시간 3.17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시승차의 브레이크 문제로 인해 급제동을 할 경우 차의 밸런스가 깨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제동거리도 눈에 띄게 증가되었습니다. 제동력의 경우 차후 다른 시승차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노틸러스의 핸들링은 차량의 크기와 무게와는 다른 경쾌하면서도 날렵한 헤드성을 느낄 수 있어 중형 SUV가 아닌 소형 SUV의 핸들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너링 성향은 약한 언더스티어를 보여주는데 연속으로 이어지는 코너를 돌아 나가더라도 노면을 놓치는 일이 거의 없고 빠른 차의 반응 덕분에 경쾌하게 돌아 나갈 수 있으며 내리막길에 있는 코너들을 돌아 나갈 때는 타이어의 스키드음이 심하게 들리지만 브레이크를 밟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 나갈 수 있으며 빠른 속도로 깊은 코너로 돌아 나갈 때는 타이어 스키드음은 들리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라인을 벗어나는 일이 없이 뉴트럴하게 돌아 나갈 수 있었는데 미국 차가 아닌 독일 브랜드의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노틸러스의 정차 소음은 40dB를 기록하였습니다. 시동을 걸 때 진동은 억제가 잘 되어 있지만 소음은 다소 실내로 유입되었는데 6기통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는 거슬리지 않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5dB, 시속 110km에서는 61dB를 기록하였습니다. 풍절음은 거의 유입되지 않지만 노면 소음은 실내로 유입되었는데 21인치의 휠 크기를 생각한다면 정숙한 주행 소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승차감은 어느 노면에서든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 속도가 올라갈수록 승차감이 더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속 110km의 콘크리트로 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국도보다 더 부드러운 승차감과 함께 잔진동은 물론 요철을 지날 때도 에어 서스펜션에 차량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주 만족스러웠는데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하더라도 잔진동을 상당히 많이 완화해주고 과속 반지턱은 대부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속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충격이 실내로 조금 유입되었습니다. 노틸러스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8.8km이며 고속도로를 시속 110km로 서울에서 광주를 주행했을 때 리터당 12.1km, 목포에서 서울로 주행했을 때는 리터당 12.9km, 2박 3일 동안 820km를 시승한 총 연비는 리터당 9.8km를 기록하여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장점 첫 번째, 실내 재질과 시트, 동급 최고 등급의 가죽과 요추부터 경추까지 내 몸에 맞게 하나하나 조절이 가능한 시트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2열 시트와 트렁크, 리클라이닝의 여유로운 각도와 여유로운 공간의 트렁크는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경쾌한 해도성, 준형 SUV이지만 실제로 운전을 할 때만큼은 소형 SUV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빠릿빠릿한 차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점 첫 번째, 최첨단 편의사양의 부재,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주행보조 기능의 완성도가 부족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 개의 OS, 국내 맵이 설치되지 않아 싱크4에 안드로이드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어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세 번째, 2열 시트의 편의사양, 포존 에어 컨디셔너도 없고 2열 컵홀더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이상
링컨 노틸러스 10분 시승기를 마칩니다. 더 자세한 노틸러스의 시승기가 궁금하다면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좋은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며 간결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